블루베리는 꽃과 열매에 더불어 잎까지도 기쁨을 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블루베리의 단풍은 여느 단풍에 지지 않을 정도로 강렬하죠. 핏빛으로 물드는 블루베리 단풍을 바라보면 심장이 내려앉는 황홀지경에 빠진다고 합니다. 타인에게 나는 무엇으로 어느 만큼 감동을 선사하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가을 안개피에 적기라도 할라치면 심장이 될 것처럼 뜨겁고 처연하게 불습니다. 저물어 가면서 늙어갈수록 조금 조급해 말고 아름다움을 놓치지 말라고 이르는 것이 아닐까요? 네, 안녕하세요. 2018년 8월 30일 소사마을 라디오 우리 두 분을 모시고 오늘 한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은 우리의 학창시절 가을이 되면 소풍도 가고 그리고 수학여행도 가고 이러한 추억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동창회도 많이 하고 친구들과 연락도 한 번씩 주고받고 그런 계절인데요. 우리 노래 한 곡 들으시고 두 분의 여고생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들으실 곡은 이수미의 여고 시절입니다. 어느 날 여고 시절 우연히 만난 사람 변치 말자 약속했던 우정의 친구였네. 수많은 세월이 말없이 흘러 지나간 여고 시절 조용히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는 첫사랑이었어요. 어느 날 여고 시절 우연히 만난 사람 변치 말자 약속했던 우정의 친구였네. 수많은 세월이 말없이 흘러 지나간 여고 시절 조용히 생각하니 그것이 나에게는 첫사랑이었어요.
여고 시절 노래 들으셨습니다. 저는 남중을 다닐 때 여고 뭔가 이러면 환상적인 그런 장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천시의 여고생 두 분을 모시고 오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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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네, 어느 고등학교 다니시는 누구시죠? 저는 충청북도에 있는 일신여자고등학교를 다녔던 중년의 여고생입니다. 네, 저는 가까운 곳에 있는데요. 인천 만수동에 있습니다. 문성여고에 다녔습니다. 아, 명문여고네요. 또 영문. 그렇죠. 명문입니다. 두 분 다 네. 정말 여고 출신이세요? 네, 네. 여고 출신이에요. 오, 신기하네요. 제가 노래를 딱 골랐는데 왜냐면 네. 저희 시대는 남녀 혼합이 없었어요. 오, 그렇구나. 예, 그렇죠. 저 남고는 남고, 여고는 여고. 자, 정말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말이 정말 뼈에 와닿는 네. 그런 시대였습니다. 신기하네요. 그때는 그러면 남자와 여자와 같이 이렇게 만나는 기회가 진짜 빵집 이런 데서 상상도 그렇죠. 못할 일이었죠. 저는 상상을 했죠. 우리 이명숙 씨하고 저하고는 네. 그래도 또 세대 차이가 네. 나는 거예요. 저희 때는 교복 세대고 네. 여기는 자유라 세대죠. 그죠? 네. 1년 입었어요. 교복 1년 딱 입고 이제 2학년부터 이제 사복을 입었는데 네. 2학년 1년 정도 1학기 정도 입으니까 이제 학교에서 학생들을 관리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 교복을 사복화처럼 이제 이렇게 해서 단체를 해서 이제 교복을 요즘 교복이 아마 모태 아닐까 싶어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입었죠. 카라 띄었다 뗐다 붙였다 하는 하얀 카라에 네. 그 네이비 색깔 곤색 그 치마하고 입었던 교복 세대. 설레입니다. 그래서 주말만 되면은 그 카라 손으로 비벼 빨아서 네. 풀 먹여서 다림질 해가지고 바느질로 이렇게 꼬맸던 금속 그런 띄가지고. 세대입니다. 저희도 교복을 입었는데 네. 그 교복과는 또 다른 그렇죠. 개념인가 봐요. 네, 진정한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의 어떤 문화적인 산실이기도 했지만은 그 교복 세대의 마지막 세대입니다. 아, 제가. 통일된 교복이었나요? 이전에 그러면 학교마다 약간의 디자인은 있었지만 네. 그 거의 다 통일된 남 학생들은 거의 네, 전국이 다 통일된 그런 이미지였고 여학생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세대였어요. 프레아 스커트에서 이제 네. 교복, 가방, 신발이 똑같았죠. 완전 군대처럼 그렇죠. 통일하시군요. 재밌네요. 저희 때도 엄청 단속이 심했어요. 저희 남중 나왔는데 막 배지 검사하고 그 넥타이 시절로요? 검사하고 머리 두발 검사도 하고. 그 저희 때는 귀밑 3cm 아니면 그냥 바로 잘립니다. 아예 그냥 교문에서 교문에서. 선두부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네, 제가 시골 살았어서 그런가 봐요. 김포도 그때까지만 해도 되게 심해갖고 저도 머리도 잘리고 그랬어요? 네. 바지도 2개 입고 다니고 바지 하나를 줄여서 안에 입고. 줄이는 시대가 그때부터 네, 있었던 네, 거예요. 맞아요. 그렇구나. 네, 저희 세대에서 이제 막 줄여 입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사실 지금의 스키니진이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부모님들이 엄청 싫어하셨어요. 그때는 승마 바지라고. 승마 바지 맞아. 막. 위에는 통이 좀 네, 넓고. 맞아요. 근데 지금은 어머님들도 통 넓은 거 안 입으시잖아요. 통 넓으면 싫다고 다 줄여 입으시고 그러니까 이게 뭔가. 근데 이 교복이라는 것은 아마 세대를 건너가면서도 어느 세대나 다 어떤 묶임, 뭐 이것도 좀 자제 이런 것 때문에 다들 반발의 의식이 나오는 것 같긴 한데 요즘은 티셔츠, 반바지 네. 이런 식의 교복이 맞습니다. 체육복도 입고 다니고 편안한 세대가 되어가고 있더라고요. 엄청 편안한 것 같아요. 근데 그만큼 뭔가 로망이 좀 사라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시대에 있었던 그래도 그런 것들. 낭만적인 여고 시절은 제가 아무래도 네. 그런 그 카라 뗐다 붙였다 하고 풀 먹였던 그 시절이 가장 왜냐면 저희들은 야자도 없었거든요. 그냥 수업 끝나고 고3 말년에 네. 잠깐 9시까지 하고 싶은 사람만 하기. 진짜 그러니까 야간 자율학습이네요. 공부에 대한 열정이나 뭐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그런 친구들한테만 야간 자습 그 학습이 있었고 나머지는 뭐 5시 수업 끝나면 땡 하고 집에 가고. 근데 그 대신 이제 지금처럼 어떤 문화 공간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에 가서 다시 대문 밖을 나올 때는 항상 교복을 착용해야 된다라는 이런 고정관념이 있었어요. 신기한 저- 시절. 시장을 갈 때도 네. 교복을 입고. 그러니까 항상 문 밖을 나올 때는 항상 교복이어야 돼. 그 그치. 기본적인 의상 자체가. 근데 또 별로 옷을 이렇게 차라리 입을 만한 옷들도 요즘 많지 맞아요. 않잖아요. 의상 자체도 없었고. 그렇죠. 그 시대는 교복이, 예. 지금처럼 메이커의 의류가 나오던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옷을 구할 방법도 없었고 사실은. 그러니까 정말 정장이 필요하면 양장점이라고 혹시 네네. 뭐 그런 데 가서 한 벌 맞춰 입는 정도 그런 정도의 시대였기 때문에 나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갑자기 굉장한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럼 교복 얘기를 한참 했는데 이번에는 그런 화려하고 또 추억 있는 여고 시절을 보내면서 가장 재밌었었던 그런 추억들 하나씩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있습니다. 말씀하시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지리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인데 그때 교생 실습을 나온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 대전의 한밭대학교라는 데에서 1호 전공하신 선생님이 오셨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못생기고 이렇게 까무잡잡하고 정말 남성으로서의 매력을 못 느꼈던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어쨌든 여고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총각 선생님이 한 분 오셨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그냥 저희들한테는 획기적인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선생님하고 한 달 동안 정말 재미있게 잘 지내고 마지막에 가실 때 이제 그 올림푸스 카메라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 카메라를 사진관에서 대여를 해가지고 선생님하고의 추억을 많이 찍었어요. 그래갖고 그 사진을 다 인화를 해서 한 권의 그 아주 그냥 앨범을 멋진 만드셨네. 그것을 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막 눈물로 송별식을 끝나고 이제 그 다음날 학교를 갔는데 네. 담임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너 나와. 이 새끼가 어디다 대고 지 담임도 안 챙기면서 교생한테 뭐 사진첩? 뭐 송별식? 일로 와. 정말 죽도록 맞았습니다. 저희 때만 해도 체벌이 있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네. 잘못하셨네. 서운할 만했겠네요.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그게 일종의 질투셨겠죠. 그쵸. 근데 네. 그 선생님도 사실은 그때 40대 중반이셨어요. 담임 네. 선생님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한테는 요만큼도 이 녀석들 신경을 안 쓰면서 그러니까 선생님 총각이잖아요. 우리하고도 어떻게 잘할 수 있잖아요. 막 이러면서 선생님한테 네. 대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잊지 못할 정말 재밌었던 그래서 한 번 좀 뵙고 싶어요. 사실은 그 선생님이 어딘가 계시다면. 근데 네. 요즘은 그 자기 인권보호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의 담임 선생님을 찾는 것도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요즘에 네. 워낙 많은 그런 정보나 네, 개인 정보, 정보가 심해져서 그래서 그 정보를 가지고 선생님한테 연락을 드릴 테니까 내 연락처를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선생님 찾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 되어버렸어요. 아쉬운 추억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저도 어떻게 보면은 김미숙 씨처럼 선생님에 대한 어떤 그런 거, 그 한참 이제 사춘기잖아요. 그쵸. 사춘기에 이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밖으로 이제 이성의 눈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돌파구는 없고, 아니 그런 건 없고, 그거에 이제 반하는 이제 선생님을 이제 짝사랑이라기보다 아무튼 설마 존경하는 마음 내지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저는 국어 선생님이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 선생님이 참 말끔하시고 또 말쑥하시고 또 글씨는 참 못 쓰셨는데 말씀을 좀 따뜻하게 잘하셔가지고 고등학교 다니는 내내 그 선생님이 저희가 1학년 들어갔을 때 그 선생님도 처음으로 선생님이 되셔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이렇게 좀 뭐랄까 그 처음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기대감, 좀 그런 게 설레임, 그렇죠. 똑같은. 그러시면서 좀 어설픈 것도 좀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하셨어요. 근데 하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이렇게 관심 주시는 거. 또 그거에 또 어긋나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 학습에 대한 어떤 의욕, 또 그리고 선생님 항상 이게 봐주신 거.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생활을 이제 한 거예요. 공주에 부모님이 계시고 저는 이제 형제들하고 이제 와서 부천에서 인천까지 이제 학교를 다니는 거였었거든요. 왜 부천에서 인천까지 학교를 가요? 오빠하고 이제 언니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 시절에 이렇게 학교 시험 봐서 들어가는 저 학교였어요? 소명여중을 다녔는데 아. 제가 그쪽 인천으로 이제 고등학교 여기는 아. 갈 때가 소명여고 그때 당시에 부천여고가 1회 생겼던 그때였었는데 그래서 거기 이제 인천으로 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다 보니까 전철을 타고 이제 간단 말이에요. 전철을 타고 이제 가는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그 선생님이 선생님에 대한 관심 뭐 이런 것 때문에 네. 아무튼 3년을 잘 다녔습니다. 3년을 그 선생님 때문에 지탱할 수 있었고 네. 또 아침에 일찍 학교에 가서 학교 교실 이제 문 따고 또 커튼 열어놓는 거, 또 창문 열고 그 공기 이제 환기시키는 거, 네. 또 이제 그 사무실에 가가지고 열쇠 뭐 이런 거 이제 그쵸. 받아가지고 하는 네. 거, 예, 그리고 이제 간 김에 선생님한테 이제 꽃 한 송이 이렇게 이제 책상 위에 해놓는 거. 네. 선생님은 아실지 모르실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별로 이제 관심 없는 거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도 아마 선생님은 아셨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중간중간에 스승의 날이나 이런 때 편지 뭐 이런 게 오고 가고 또 이제 그래서 그 학교 다닐 때 아무튼 선생님에 대한 그런 어떤 보이지 않는 연민. 연민으로 보지를 않고 아니요? 예, 연민으로 보지 않고 그냥 짝사랑. 짝사랑 그런 거 아니었고 그냥 아무튼 학교에 가면은 오빠 같은 아니면은 이제 저는 이제 부모님하고 헤어져서 살았으니까 저한테 이제 어른으로서 관심을 보여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를 잘 다닐 수 있었던 거는 주변에 좀 삐딱한 친구들도 많이 이제 섭외가 왔었습니다. 그렇죠. 저한테.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거는 아마 그 선생님에 대한 관심 또 거기에 부응하려는 저의 그 순수한 마음 이런 게 같이 이제 그 시너지가 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감사한 마음이 그 선생님에 대한 마음이 아주 큽니다. 고등학교 시절 하면 일단 그 선생님 친구는 이제 또 나중에 또 말씀드리고 하겠지만 예, 그렇습니다. 엄청 좋은 추억들 많이 얘기 들었습니다. 저도 사실 차이가 좀 나지만 저도 김포에서 살아서 그런지 저도 되게 공감이 좀 되는 것 같아요. 진짜요? 네. 그러면 남학생들은 네. 중학교 시절부터 어쨌든 이제 사춘기에 접어들기 시작하잖아요. 네. 보통 빠른 친구들은 네. 사춘기 시절에 남학생들의 그 어떤 흐름이랄까 네. 그런 그 모습들이 좀 궁금은 해요. 아들만 키우기도 했으면서 네. 그래도 아들한테 듣는 거하고 또 제3자 우리 또 사회자님한테 듣는 거하고는 또 다른데 그때 어떤 생각이나 이런 사고들이 어느 선에서 이렇게 시작점이 되는지. 저는 그래도 김포에서도 도시가 아니라 좀 농촌 쪽에 살았어요. 서울에서 귀촌을 해서 이제 한강이 보이는 논과 한강이 있는 그런 조그만 동네에서 살았는데 확실히 그래서 그런지 뭔가 막 화가 나거나 막 열이 뻗치거나 이러거든요. 막 그때는 지금 갱년기가 제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남자들은 막 속에서 불이 막 올라와요. 몸에 막 그 에너지를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그랬을 때 이제 누가 건들거나 잔소리를 하거나 이러면 폭발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다행히도 뭔가 자연과 그리고 종교가 또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래서 종교도 하고 밴드 활동 같은 것도 하고 운동도 많이 하고 이래서 좀 그런 것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이 그러니까 없진 않았지만 해소하는 그렇죠. 방법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서울에 살거나 제가 어떤 취미가 없었다면 뭐 담배를 핀다거나 아니면 일탈을 한다거나 그렇지. 이랬을 것 같은데 좀 그 주변 환경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도 주변 환경이 그래도 그것을 네. 내 것으로 못 받아들이면 네. 사실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쵸. 선생님이 네. 되게 영특하신 거야. 네. 그 주변 환경을 발판 삼아서 네. 이러면 내가 안 되지라는 자기 스스로의 싸움이 네, 얼마나 강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잘 크셨습니다. 그렇죠. 아유, 박수를 보냅니다. 정말. 네. 네.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 고비가 좀 많았어요. 좀 크게 다치는 사고도 많이 당하고 진짜. 수술도 몇 번 하고 이랬는데 사실 그런 경험이 그러니까 사람이 아프고 나서 성숙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마음의 아픔도 아픔이지만 육체적인 고통도 뭔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는
그런 것들. 그렇지. 그러니까 맞아. 꼭 제가 종교를 가져서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솔직히 종교를 가져도 그렇게 감사하는 분 많이 없을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게 저는 좀 운동하다가 많이 다쳐서 걷는 엄마 거에 속좀 대해 어지간했지. 네, 맞아요. 걷는 거에 대한 감사함 막 그런 거 그냥 사소한 건데 그치. 다치면 못 걷잖아요. 휠체어 타야 되고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사소한 것들에 감사하다 보니까 화가 나도 그냥 밥 먹는 거에 대한 감사 이런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이나 아버지가 잔소리를 하더라도 그냥 부모님이 계시다는 감사함. 그러니까 한 번 더 화내기 전에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도 누가 화를 내거나 조금 저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래도 그냥 이 사람을 한번 만난 거 인연을 고맙게 생각하는 거 먼저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오, 그렇게 네. 인생을 달관했다 그럴까? 이런 삶을 살기엔 아직 조금 어리시잖아요. 네, 어? 다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근데 대단하시다. 그런 마음을 갖기까지 우리는 너무나 긴 그렇죠. 세월이 이렇게 걸렸는데 그게 그런 세- 고통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 아픈 고통을 참다 보니까 그런 걸 또 다 초월한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든 일인데. 그리고 또 한 정말. 번은 물에 빠져서 예. 익사를 할 뻔도 했어요. 제가 해외에 놀러 갔다가 해외에서 어머. 또 타지에서 거의 저는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 나중에 세상에. 깨어보니까 구조가 세상에.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전 느낀 게 이제 제 삶은 보너스다. 정말? 저는 그 네, 정도로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는 아예 포기했거든요. 살려고 너무 발버둥치는데도 깊은 물에 빠진 거예요? 파도에 휩쓸려서 어머. 그래서 아예 포기를 했어요. 막 살려고 하다가 아 죽었구나라고 아예 이제 눈을 감고 파도에 휩쓸리시면서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그쵸 순간적으로 살려고 되는 거겠죠. 수영을 해서 살려고 했는데 어. 계속 파도가 너무 세서 저를 바다 쪽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물을 먹으면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첫 번째로 든 게 이제 부모님에 대한 미안함. 와, 눈물 부모님 난다, 얼굴도 못 눈물 보고, 나. 네, 부모님 어떡해. 얼굴도 못 보고 여기서 죽는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제 살면서 고마웠던 사람들에 대한 생각이 그 짧은 순간인데도 맞아요. 그 찰나에 미안함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가는 거에 대한 미안함 그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구해졌잖아요. 제가 그 이후로부터 삶이 되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밥을 먹더라도 가장 맛있게 그리고 사람을 만나더라도 가장 재미있게 왜냐면 그 순간순간이 다시는 오지 않고 많이 정신적으로 네, 많이 맞아요. 성숙하셨네, 네, 그지? 언제든지 사람이 죽을 수 있다. 언제든지 맞아요, 사람이 맞아요. 마지막일 수 있다. 사람은 대부분 나는 안 죽을 거라고 그치.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러한 경험들이 제 인생에서도 사람 관계에서도 많이 저를 변화시킨 것 같아요. 그런 모티브를 가지고 자기 삶을 한번 되돌아본다는 게 또 네. 그걸 또 실천하며 산다는 게 그렇게 쉽지는 또 않아요. 네, 사람이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돌아오면. 네. 근데 그걸 또 실천하면서 이렇게 지켜가면서 사시는 모습을 보니까 앞으로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박수 보내드리고 우리가 싶어요. 너무 귀한 분을 진짜. 하고 귀한 분하고 공부하고 네. 귀한 분하고 이야기 나누고 아유, 이것도 감사한 일인데요. 네. 그렇죠. 정말 감사드려. 네. 제가 그래서 연령 많으신 분들하고도 대화가 잘 돼요. 그 나이를 떠나서 맞아요. 어린 친구들도 네. 잘 되고 이렇게 폭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다행인 어. 진짜로 진짜 그거는 돈 안 들이고 물론 뭐 내 목숨이 왔다 네, 갔다 했긴 맞아요. 했지만은 가장 큰 인생의 선물을 네, 또 얻어가는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네. 아유, 참 사람마다 사는 일이 맞아. 진짜 숙제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타이밍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네. 나이를 초월해서 친구가 되길 바라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괜스레 힘든 날 턱없이 전화해 말없이 울어도 오래 들어주던 너 늘 곁에 있으니 모르고 지냈어 고맙고 미안한 마음들 사랑이 날 떠날 때 내
한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가끔 서운해도 못 믿을 이 세상 너와 난 믿잖니 값없이 달래고 철없이 좋았던 그 시절 그래도 함께여서 좋았어 시간은 흐르고 모든 게 변해도 그대로 있어준 친구요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 곧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 아래 있잖니 세상에 꺾일 때면 술 한잔 기울이며 이제도 우리의 날들이 온다고 너와 마주 앉아서 두 손을 맞잡으면 두려운 세상도 내 발 아래 있잖아 네, 안재욱의 친구 듣고 오셨습니다. 저희가 고교 시절부터 또 사건 사고까지 갑자기 얘기하게 됐는데요. 네, 두 번째 코너에서는 우리가 동창회 이제 동창회도 많이 할 거잖아요. 날씨도 시원시원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예전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 한 번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선생님들은 동창회 주기적으로 하시나요? 저희는 1년에 36912에서 네. 4번 오. 만나요. 분기별로 예, 4번씩 많이 만나죠. 하시네요. 그러면 예. 저희 많이 어머니도 엄청 다니시더라고요. 예, 그게 되게 예. 재밌으신가 봐요. 지금 때 하죠. 예. 같이 여행 가시고 예. 초등학교에서 같이 막 고기 구워 드시고 옛날 그 운동장에서 부러워. 그런 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부러워. 다른 어떤 모임들보다도 다른 모임들 다 이제 모임마다 그 특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들 때문에 만난 모임은 그것도 그 나름대로 또 이제 중학교 친구들은 중학교 친구 나름대로 다 있는데 그 어떤 모임들 중에서도 초등학교 친구들은 웬만하면은 그 가족들을 대부분 알아요. 그렇죠. 일단 네네네. 맞아요. 일단 그 가족에 대한 걸 대부분 알고 또 조금 멀리는 조금 멀게는 친척들도 웬만하면 좀 알고 그렇죠. 다 예. 시골 동네에 예,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행사가 있으면 또 같이 했던 이제 기억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어렸을 때부터 초등학교 1학년 저희는 반이 2개가 있었거든요. 네. 예, 반이 2개인데 남짓 한 100명 남짓 정도 일반 2반 이렇게 합하면 100명 남짓 정도 됐어요. 그래서 뭐 같은 반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6년 세월이면 긴 세월인데 다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나면 거의 뭐 그냥 형제 맞아. 뭐 어떤 말 해도 별로 섭섭한 거 없어요. 네네. 예, 그렇게 시골에서 이게 자라난 사람들 얘기를 들어. 네. 야, 니네 엄마 아빠 어저께 한따까리 그래. 하더라. 우리 맞아요, 집도 막 맞아요. 아유 왜들 그런다냐 이러면서 네. 담벼락에 앉아갖고 네. 그런 얘기들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예. 서로의 친분이 네. 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10살 때까지는 서울에 살다가 이제 10살 때 이제 다시 김포로 이사를 갔는데 확실히 이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지금으로 치면 커뮤니티가 작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래서 다 알아요. 예, 반도 똘똘무시죠. 작고 예, 예.
거의 다 기본적으로 예. 3년 이상은 예. 같은 반을 하다 보니까 예. 동생이 누군지 예. 부모님끼리도 예. 다 친하시고 아. 이러니까 예, 맞아요. 네. 뭘 못해요. 대신에 예. 서울에 그쵸. 살 때는 그렇지. 알아보는 예. 사람이 없는데 예. 시골에서는 음만 나가도 네. 다 알아서 음. 너희가 뭐 했더라, 어. 너 뭐 했지 이게 다 금방 들통이 나서 네, 예. 나쁜 짓 시골은 못해요. 나쁜 짓을 예, 못해요. 예. 숨어 저는 있어야 그래도 돼요. 어쨌든 충북의 그 네. 저 교육이 도시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제가 다니던 시점에도 저는 6반까지 있는데 한 반에 한 60명 정도, 63명 거의 3, 맞죠. 400명 정도의 그 학생들이 크다. 있었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어. 딱히 서로 연관지어서 네. 동네를 형성한다 이런 네. 문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특별히 뭐 초등학교 시절에 아름다운 추억? 어머 너 지금 봐도 똑같은 것 같다 이런 소리를 할 수 없다는 게 슬픈 얘기예요. 저희는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도 웬만하면 다 같이 가요. 같은 중학교로 그대로 그러겠다. 올라가거든요. 그러겠어. 맞아요. 저도 그랬어요. 예, 그대로 올라가는데 이제 중학교에 가면 여자반 남자반 따로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때만 하더라도 이제 애들이 이렇게 내외 그렇지, 이런 걸 내외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른 학교에서 온 남자애들, 여자애들은 서로 몰라요. 맞아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중학교 동창을 해가지고 이제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학교로 다른 데서 한다고 하면 조금 이제 바쁜 핑계 대고 좀 안 갔을 텐데 학교에서 한다고 하니까 이제 학교를 보고 싶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를 갔어요. 학교를 가서 이제 거기서 체육대회를 했는데 정말 아니 그 다른 반에서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단 말이에요. 네. 남자 아이들도.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냥 똑같은 나이에 똑같은 그 친구라는 그 같은 동창이라는 그것 때문에 그 초등학교에서 그 뭐랄까 끈끈했던 네네네. 것보다는 좀 덜하지만 그래도 엄청 재밌게 놀았거든요. 같은 네. 그래도 학창 시절 같은 곳에서 보냈다라는 공감이 형성이 되는 게 예. 그 동창이라고 하면 아무튼 같은 나이에 같은 또래에 같은 생각에. 시기에 같은 생각을 네, 했던 맞아요. 아이들 그걸 몇십 년이 이제 흘러서 이제 중간중간에 이어진 건 없었어. 이렇게 중간에 툭 만나도 이렇게 어색하지 않은 거. 네,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귀한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네. 저는 활동 지역이 김포라서 네. 학창 시절을 보낸 김포에서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을 하다 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 거래를 하다 네. 보면 만나지는 네. 경우 있죠. 학생들은 다 후배. 예. 다 제 초등학교, 중학교, 아. 고등학교 나왔고 예. 이제 거래하시는 분들이나 예. 같이 일하시는 분들은 선배님들. 다 어. 이렇게 그죠. 돼요. 그거 좋겠다. 좋아요. 진짜 네, 범위가 좋죠. 좁다 그게 진짜. 네. 진짜 좁은데 예. 예전에는 그 동네가 다 제가 알던 친구들이나 동생들이 예. 있던 동네인데 예. 어느새 저도 나이가 1살, 2살 먹다 보니까 이제 없더라고요. 예. 제 예. 나이 예. 또래는 없고 예. 이제 그 어린 친구들이 예. 그곳을 어. 장악하고 있어서 어. 혹시나 지나다니다가 예. 친구들 그냥 얘기하다가 몇 년생이세요? 근데 어. 같은 연생이시거나 어. 같은 연도에 한 예. 앞뒤로 3, 4년 예. 차 이러면은 어. 그게 엄청 그쵸. 반갑더라고요. 금방 친구 돼요. 네, 맞아요. 예. 예전에는 뭐 선배라고 하면 무서워서 쳐다보지도 네. 못해서 그쵸. 쳐다보면 맞잖아요. 예. 또 남자들은. 어. 근데 그냥 사회에 나가서 이렇게 같은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다고만 해도 어. 되게 끈끈해지는 어,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점들이 같은 학교를 나왔다, 아, 같은 네. 시대를 살았다는 게 예, 되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뭐 중학교 이런 얘기는 할 수가 없다 나는 음. 진짜. 음. 아 초등학교를 잘못 나왔어. 전학을 많이 다니셔서. 전학을 많이 다녀서. 네, 맞아요. 그게 한 군데 오래 네. 있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그리고 같아요. 더군다나 저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남자반 여자반 어. 이게 6학년 때까지 어. 있었기 때문에 남학생은 아예 모르고 네, 근데 몇 년 전인가 그 아이러브 스쿨이라는 그 네네. 사이트에서 어떤 남자분이 전화를 한 거예요. 오, 혹시 주성초등학교 졸업생 아니냐서 맞는데요. 그랬더니 나도 거기 졸업생인데 우리 동문회 한다는데 안 갈라냐고 그래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자기도 날 모른대. 근데 사이트에 올라져 있어서 한번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오. 근데 굉장히 낯설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창이라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만났던 남자친구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만나서 이제 차 한잔 하자. 그쵸. 계속 존댓말 쓰게 되고 저 사람이 내 동창이야? 이해가 안 되니까 결국은 연결이 안 돼서 저도 이제 그 모임 자체도 안 가고 그렇게 한번 연락을 받았는데 내가 이 초등학교 동창회는 그냥 없는 셈을 쳐야겠구나. 어느 곳에도 적을 둘 수가 없는 거라. 참 슬프네요, 좀. 슬픈 얘기예요. 안타깝습니다. 진짜.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이명숙 씨 마냥 네. 초등학교 동창회를 기다려지는 이런 즐거움이나 이런 행복함을 저는 이제 평생 가질 수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저도 초등학교 나왔지만 초등학교 모임은 잘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좀더 나이가 있어야 들면 돼요. 더 있어야 될까요? 네, 나이가 들면 네. 굉장히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초등학교 동창회래요. 그렇구나. 제가 모임 그러니까 사심 없이 만나게 어. 되는 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쪽으로는 네. 가다 보면 고등학교 동창은 아파트 평수가 그 사람의 위치를 어. 선택하고 여자들은 그래요. 여자들. 민크 코트의 위치가 그 여자의 또 네. 품격을 네. 평가하고 대학교 친구들은 제가 학교 다닐 때는 나보다 조금 못했는데 나보다 괜찮은 것 같다. 그럼 그 순간 깨지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어떤 그 아우러지는 이런 그렇죠. 게 고등학교 친구들은 그래도 고등학교라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객체로 인해서 그래 저거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하고 되게 못 나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도 그 친구들은 끈끈하게 이어지는데 이 대학교 친구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대학교 그 친구들이 순간에 가장 응. 힘든 것 같아요. 그 남자분들도 역시 사회적인 지위가 어느 네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연결선이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거로 마찬가지로 그래도 그나마 여자들한테는 고등학교 여고 시절 동창회가 그래도 우선이고 그 더 위로 가면 초등학교 동창회는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늙었든지 아프든 전혀 관심 없고 어머 너구나 그 하나의 동일감으로 만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좀 더 그렇게 기다려봐야 돼요. 되겠네요. 저도. 제가 동창회 시작한 지가 7년 정도 됐거든요. 아 그렇게 네. 오래 되진 않는데요. 네, 오래 안 됐어요. 7년 정도 됐는데 그때가 그러니까 초등학교 졸업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한 40년 후에 만난 그러니까 거예요.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반이 잡혀졌을 때 그렇죠. 이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예. 만나지게 되는. 그러니까 그러다 아이들도 보니까. 다 크고 그렇지. 남자 친구들은 아직 좀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렇지. 여자 친구들은 나오기 좀 힘들잖아요. 그쵸. 어리면 네, 애들이 맞아요. 어리면 힘든데 이제 다 컸을 크고 때. 예. 40 중반쯤 되면 이제 그쵸. 대학교 갈 예. 시기가 그리고 되니까. 이제 집에도 어느 정도 이제 기여도가 좀 있어서 네. 이제 집에서도 이제 뭐라 인정을 할까 하고. 이제는 네. 괜찮아 이제 이런 거. 안정적인 궤도에 그쵸. 들었을 때. 우리 또 이제 나이 보면 또 이제 나이로 또 이제 다 이제 뭐든지 다 컨트롤할 수 네. 있다. 이거 교만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죠. 그 정도 됐을 때 이제 나가게 되는 거지. 아직 젊을 때는 좀 그건 힘들 어렵죠. 것 같아요. 예, 맞아요. 제 사이 저는 딱 20 한 초중반 때 초등학교 반창회를 하다가 이게 학생들이 이제 취업을 해야 될 시기, 그렇죠. 맞아요. 결혼을 해야 될 시기 이러니까 다 연락이 텀이 있어요. 네. 여자 친구들 같은 경우는 더 네. 만나기 힘들어요. 네, 사실 그쵸. 엄청 친하게 지내다가 네. 결혼을 했는데 예. 따로 이렇게 둘이 만나기가 그렇죠. 애매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예. 그 친구들도 만나고 싶은데 이게 또 보는 눈들이 있고 그래서 그렇죠. 그런 것도 힘들고 네. 남자들은 또 아기를 낳으니까 나오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는 되게 부러워해요. 친구들이 한 결혼한 10년, 친구들이 10년쯤 기다리시면 이제 네. 그때서부터 이제 서서히 음, 문화가 이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아마. 그렇구나. 아유. 그럼요. 좀은 기다리시면. 조금 더 기다려봐야 네,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뭐 동창에 대한 이야기, 학교에 대한 이야기 나누셨는데 어떻게 재미있으셨나요? 끝도 없죠. 뭐 끝도 하다 보면 없죠. 그죠. 또 개인적인 신상들이니까 또 네. 뭐 더 깊게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이미 깊이 그래도 들어온 것 같은데. 평생 버릴 수 없고 또 다시 한번 뭐 갖는다 해도 그 이상의 가치를 갖고 갈 수 있는 게 친구라는 이름이니까 네. 아마 그 친구라는 이야기를 하면 어느 누구라도 날밤을 꼬박 세워서 이야기를 해도 그 끝이라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맞네요. 맞습니다. 친한 친구 집에 가서 밤새도록 막 늦게까지 음. 이야기하면서 유한진 씨의 그 하고 질환지기를 싶네요. 꿈꾸며라는 책에서 맞듯이 뭐 네. 저녁밥을 먹고 나면 허물없이 찾아가서 차 한 잔을 마시고 싶다고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가장 편안한 삶을 살 수 있는 내 속을 다 털어내고 깊이를 집어내도 그게 말라지 않아도 좋을 만한 그런 친구가 있다는 건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보다도 가장 큰 선물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너무 좋은 이야기. 예, 네. 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게 나이 들면 젊었을 때는 열정으로 살고 네. 또 나이 들면 이제 추억으로 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들수록 옛날 일이 더 귀해지고 또 힘이 들다가도 옛날 일을 생각을 하면 나한테 이런 거가 더 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추억을 많이 만들어서 나중에 더 나이 먹었을 때 힘을 많이 받자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의 이야기 너무 잘 들었고요. 우리가 추억을 곱씹는 그런
가을바람, 가을 밤에 잘 어울리는 노래를 한 곡 들으면서 저희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선생님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자님도 고생하셨어요.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어제는 별이 졌다네 나의 가슴이 무너졌네 별은 그저 별일 뿐이야 모두들 내게 오늘도 별이 진다네 아름다운 나의 별 하나 별이 치면 하늘도 슬퍼 이렇게 비만 내리는 거야 나의 가슴 속에 젖어버린 그대 그리운 말이 이 밤도 접이 되어 나를 떠올리고 아름다웠던 우리 옛일을 생각해보면 나의 애타는 사랑 돌아올 것 같은데 나의 꿈은 사라져가고 슬픔만이 깊어가는데 사라지고 어둠만이